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 초반에 결혼 3년 차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중고거래를 하다가 재미있는 일이 생겨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즐거워서 자려고 누웠다가도 웃음이 나네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맞벌이를 하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아내가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지만 부부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갑자기 부부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살짝 쪼들리긴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을 까먹으면서 살고 있으니 아직은 괜찮습니다. 제 아내의 성격이 원래 알뜰하고 돈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아무런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번 달부터 갑자기 집안에 오래 방치된 안 쓰는 물건들을 집 근처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둘씩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취미생활을 많이 즐겨왔기 때문에 물놀이 용품이나 스키용품, 제가 타는 보드도 있었고 사놓고 몇 번 가지도 않은 낚시나 캠핑 용품도 집안 곳곳 여기저기에 쌓여 있었어요. 요즘은 미니멀리즘이 유행이라고는 하는데 원래 저희 부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몇만 원씩 받고 그런 물건들을 팔아 치우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과 거래하다 보니 직접 만나서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와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일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내 심부름으로 물건 들고 나가는 게 창피했는데 몇 번 나가다 보니 이런 일은 거의 남자들이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날도 무슨 물건인지도 모른 채 갑자기 저보고 박스를 하나 건네주며 나가서 돈으로 바꿔오라고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누워서 TV를 보고 있다가 슬리퍼 질질 끌고 아파트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그날따라 상자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약속 장소인 저희 아파트 정문 입구에 서서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제 또래의 시커먼 아저씨가 올 줄 알았는데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아가씨가 나타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중고 물건 거래하러 오신 분 맞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뻐서 순간적으로 굳어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제외하고 다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얼마만인지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키는 적당히 160 정도로 보였는데 단정하고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인지 긴 생머리에 모자 하나 눌러쓰고 화장기도 별로 없는 내추럴한 모습이라서 나이도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진한 화장을 한 여자보다 이런 자연스럽게 하고 나온 모습이 더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저를 보고 뛰어온 건지 숨이 차서 헥헥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주고 오라 한 상자를 건네줬고 그 여자도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제게 건넸습니다. 얼마인지 세보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에 파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맞을 것 같다면서 한 번씩 웃어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쁜 아가씨와 이야기해서 기분이 좋았고 이대로 헤어지긴 좀 아쉬웠지만 아가씨를 붙들어 놓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이 40이 넘은 아저씨인 제가 젊은 아가씨에게 작업을 걸 것도 아니고 아쉬웠지만 그냥 인사하고 조심히 가라고 말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녀가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상자가 크고 무거웠는지 낑낑대며 힘겹게 걸어가더라고요. 체구도 날씬해서 힘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너무 신경 쓰여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녀에게로 달려갔어요. 이거 무거울 텐데 어떻게 들고 가게요? 집이 어디예요? 그녀가 집이 어디 근처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걸어서 20분은 걸리는 곳이었어요. 여기까지 중고거래 하겠다고 걸어온 것도 대단하고 여기서 이 물건 들고는 도저히 거기까지 못 걸어간다고 택시 타고 가라고 했죠. 그녀는 돈 아끼려고 중고거래 하는 건데 괜찮다면서 걸어간다고 하고는 계속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짧은 거리를 걸으면서도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하는지 땀이 머리에 송글송글 맺히고 있어서 차마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아파트로 달려가서 주차장에 있는 제 차를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기 일단 타세요. 그 여자는 제가 베푸는 호의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건지 괜찮다고 걸어가도 금방 간다면서 거절했지만 자기가 생각해봐도 좀 힘들고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얼마 못 가서 제 차에 올라탔어요. 차로 간다고 해도 골목길을 굽이굽이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좋게 10분은 걸리더라고요. 차 안에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녀는 이 근처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인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냐고 했더니 전자레인지였어요. 예전에 아내가 전자레인지 너무 낡고 오래됐다면서 바꾸자고 해서 새 걸로 바꾸고는 예전 전자레인지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 아가씨에게 중고로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취하면서 지금까지 전자레인지가 없었는데 아주 싸게 올라와서 사러 왔다고 하면서 그녀가 좋아하더라고요. 그 무거운 걸 들고 집까지 어떻게 걸어갈 생각을 했던 건지 이 아가씨도 정말 여러모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제 차 안에서 그런 서로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다 보니 그녀의 집에 금방 도착했고 그녀가 사는 집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건물 4층이었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 아예 집 앞까지 제가 배달을 해주기로 하고 박스를 들고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 여자도 제게 고마워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4층까지 박스 들고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낑낑대며 올라가서 그녀의 집 앞까지 도착해 현관문 앞에 박스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잘 지내라고 인사를 했어요. 돌아서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녀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여기까지 들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라고 말하길래 여자 방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 순간 고민하긴 했지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여자 방에 들어가 보겠나 싶어서 냉큼 좋다고 함께 따라 들어갔어요. 집안은 작은 거실과 주방이 있었고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집이었어요. 그녀의 안내로 방 안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음 동동 띄워져 있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타서 제게 가져다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받아서 한 잔 쭉 들이켰더니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녀는 아까 솔직히 혼자 걸어서 오는 게 너무 막막했는데 마침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면서 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웃는 모습은 처음 봤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대로 끌어안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게 되었는데 그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이라 아직 동네 친구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격도 소심하고 내성적이라서 친구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면서 오늘 제가 먼저 도와준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웠답니다. 제가 결혼만 안 했고 나이 차이만 많이 안 났어도 사귀자고 말해버렸을 거예요. 혹시라도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는 핑계로 서로 핸드폰 번호도 주고받았습니다. 잠깐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떠들다 보니 30분을 넘게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내가 왜 빨리 집에 안 들어오냐고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아쉬운 마음을 접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빌라 현관 입구까지 저를 따라 나왔고 저도 헤어지기 아쉬웠어요. 언제든지 곤란한 일 있으면 전화해 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차에 타려고 했는데 그녀가 잠깐만요 하고 저를 불러 세우고는 제 볼에다 뽀뽀를 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집에 오는 내내 정신이 없고 멍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별도 안 갔어요. 제가 그녀에게 젠틀하게 대해준 것에 대한 보답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녀와 사이가 좋아지는 걸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가 먼저 제게 자주 연락하고 저를 오빠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하트까지 붙여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졸지에 귀여운 아가씨와 썸을 타는 기분이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내에게 들키면 분명히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조용히 몰래 연락하면서 그녀를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얼마 전에는 동네에서 만나 술도 한잔 마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녀에게 좋은 동네 오빠로 있어주고 싶지만 혹시 모르죠. 남녀관계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앞으로 그녀와 다른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면 다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